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4번 전자신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다 보니까 어디 뭐 화장실 앞에서 어떤 분이, 주부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저 치매 같아요. 치매란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치매는 그런 게 치매가 아닙니다. 그건 건망증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지, 치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내가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알아보려면 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 나오다가 있죠? 나오다가 지퍼를 안 올리면 그건 건망증입니다. 지퍼를. 근데 만약에 나오는데 바지를 안 올리고 나면 그게 치매입니다. 그게 해도 간단합니다.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그렇게 정했는데 저도 절대 치매입니다. 까먹어. 그게 아니에요. 건망증입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한번 딱 들어갖고 그게 외워지겠어요. 반복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전자신청이 시험 문제 요즘 이제 법이 개정된 다음에 몇 해 나오다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법무사라든가 이 법원직 문제에서는 좀 자주 나오니까, 줄만 거놓고, 그 답으로 나온 것만 체크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신청 의의가 있는데, 의의는 중요하지 않고, 전자신청을 가능한 자,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번의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그 사람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종중문중 그러니까 종중문중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니까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원의 맨 아래줄에 또 그런 말이냐면 자, 자격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 여기 분명히 법에서 뭐라고 돼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사용자 등록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PTP인가 받아갖고 공인인증하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 등록을 한 번은 등기소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사용자 등록을 마치고 공인인증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기소 안 가고 이제 내가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으로 등기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귀찮다. 그럼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용자 등록은 딱 한 번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변호사, 법무사는 이게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거기 가로 열고 주소지나 사무소 소유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시험 문제에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무 데나 가서 해도 상관없다. 이제 그걸 좀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다만 뭐냐면 그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대리인에게 맡겼죠? 나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사용자 등록을 사용자 등록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만약에 법무사라든가 변호사한테 맡기면 굳이 나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질문에 자, 자격대리인한테 이 전자신청을 맡긴 경우에도 그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만 주의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기간은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33이에요. 333 전법. 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말일까지. 자, 연장이 가능한데 그 연장도 몇 년? 3년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법무사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연장 횟수를 제한한다. 3회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한한다는 건 니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괜히 헷갈려갖고 틀리지 마시고 주의를 해주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전자신청 방법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공인인증 정보를 보내죠? 그럼 인감증 보낼 거 없어요. 공인인증 정보가 본인 확인 여부하니까 이제 그런 것만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간다 안 간다? 안 가도 된다. 이죠. 문제 딱 등기소 한 번 가는 건 뭐 때문에 간다? 사용자 등록하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줄 쳐놓은 거 있죠? 줄 쳐놓은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오시면 이제 신청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 절차, 그래서 이렇게 신청 절차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절차를 공부하고 있는데, 절차 중에 우리가 총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총론을 몇 가지로 이제 5가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원칙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신청 적격이죠? 신청 적격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세 번째 볼상 이제 신청이네요. 방금 얘기 신청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청인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의무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의를 거보게 되면
법 23조에 의하면 등기 신청은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행하지는 게 원칙이다. 라고 써있죠? 공동 신청 주의가 원칙인데, 거기 이제 의무자 권리자 이제 개념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 의무자 권리자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그 69페이지 그런 말 나오죠? 실체법상의 등기 청구권 및 협력자, 절차법상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 개념은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자, 그러면, 자, 민법 186조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자, 등기 원달 있죠? 갑아 너 뭐예요? 물권 변동, 뭐, 권리 소멸하고 를 싶으면 너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이게 등기 의무자고. 그 다음에 너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뭘 취득하니까? 권리를 취득하니까 얘가 을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자. 그게 이제 등기 권리자고. 그 다음에 절차법상, 민법이 아니라 이제 절차법, 등기법상의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등기부상의. 이렇게. 등기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죠? 등기를 해줌으로써 뭐예요? 자, 자,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의무자냐, 누가 권리자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자,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 답으로 안 나와요.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신청 시, 이렇게 해서, 매수인 나오게 되면, 매수인이 당연히 권리자죠. 근데 이제, 자, 만약에 뭐예요? 반대로 이제 환매특약 등기 신청 시에 뭐예요? 매도인 하면, 이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예요. 만약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무슨 등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시에 만약에 뭐예요? 채권자 하게 되면 채권자가 돈 물렸으니까 저당권자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근데 만약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시에 자, 말소 등기 시에 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답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건 뒤에 가등기에서 다시 보겠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가등기식 의무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여러분 민법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이제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소유권 무등기 갑. 그 다음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2번 이전 등기 이제 병. 민법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 3년 전에. 한 5년 됐나요? 5년?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병한테 넘겼을 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냐? 이제 권리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 전 소유권자도 권리자고 병도 권리자예요. 왜? 병이 돈 다 주고 사면 얘가 말소할 것이고 병이 저당권 안고 사면 뭐예요? 병이 말소할 것이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 그러면 돼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로 저당권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뭐예요? 이 저당권이 원인 없이 이 병의 소유권을 자, 침범하고 있으니까 자, 내 물건이 침범당한 걸 배제하는 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것은 병만 있으니까 얘가 권리자인데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고 이제 하시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거 이제 각종 권리할 때 차차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뭐예요? 그렇게 의무자 권리자 개념이 뭔가 이해했으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등기를 뭐예요?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이제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교과서에 뭐 구체적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제 그거 자, 여러분 어디에 자, 거기 중간에 이제 박스 문제 갖고 의무자 권리자 이게 단독 신청 우회게 나오죠? 의무자 권리 나오는데 자, 그게 나오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나중에 가등기 할 때라든가 그때 이제 그 의무자가 중요하니까 그거 지금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이렇게 모두 가능해, 이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신청.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독신청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의무자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인감인명 제공해야 돼요. 근데 단독신청일 때는 권리자만 단독으로 하니까. 일단 등기필증이라든가 인감인명 내지 않아도 돼요. 그 점을 먼저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결로 얘기했을 때 꼭 암기할 사항은 뭐냐면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이게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 멸시시켰다. 이렇게 멸시시켰다. 이렇게 멸시시켰다. 이렇게 했다. 자, 멸시시켰다. 아싸리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런 게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요. 판결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 이행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판결로 단독할 수 있어요. 상속이 있고. 이거 상속 아시죠? 왜?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예요? 내가 이제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상속 등기 해야 되니까. 상속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표가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근데 등표가 뭐예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근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고. 이 보가 뭐겠어요? 보가. 등기부상의 보면 보존등기뿐이 없어요.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근데 이게 혼동이고, 수용이고. 혼동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권리가 두 개가 겹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혼동이고. 수용 아시죠? 멸시 신탁. 이런 게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뭐 이게 단독 신청이게 되면 이런 지문들은 단독이다. 이제 다음 중에 뭐예요? 다음 중 뭐가 아닌 거,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공동 차지란 얘기죠? 공동 차지하려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이다 하게 되면 유언에 한 증여가 있어요. 유증이라는 건 유언을 한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내가 죽으면, 예? 내가 지금 부동산, 내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 혼의 자식이 있다. 걔한테 줘라. 이렇게 유언 증여가 유언 증여. 이게 단독행위예요. 유언에 한 증여 있고. 사인 증여가 있어, 사인 증여. 내가 죽으면 부동산 주마.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단독행위고 이건 두 사람이 이제 마주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너 부동산 주겠다. 의사표시 하나 있죠? 이 사람은 대답해. 의사표시 두 개야. 계약이야. 근데 유증은 뭐냐면 유증은 노인 양반이 어디에 지금 응급실, 이 병실, 응급실에 누워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 벽 보고. 여기 변호사가 이제 이 변호사가 적고 있는 거예요. 유언 집행자. 그러면 내가 있는 땅 있죠? 걔한테 내 숨겨놓은 딸한테 줘라 하게 되면 걔는 몰라. 이 변호사 듣는 거지. 의사표시 한계라는 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자가 들어가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공동 신청이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가르쳐 줘도 유언에 이은 사인 증여하면 죽을 사자니까 죽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유언 집행자라든가 그 자식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공동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증자 보이면 무조건 공동이에요. 그냥 자 따라해보세요. 증공. 다시 증공. 증여는 증자들 하면 무조건 공동신청이다.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공동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판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거기 70페이지에 그 판결 있죠? 그래서 1번 판결이 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해요. 항상 누구만 한다고? 승소한 뭐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이 한다. 승소한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등기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만이 해요. 승소한 사람. 자, 그러니까 절대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패소한 당사자는 못해. 이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당사자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 날 때 뭐라 나왔냐면 자 패소한 당사자, 패소한 등기 권리자는 승소한 의무자의 의무자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 권리 변동에 대해서 대의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나오면 여러분 순간 깜빡 속아요. 착한 사람이구나. 대의로도 해주는구나.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승소한 사람만 하지 패소한 사람은 안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다 하게 되면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는데 땅이 두 개로 나눠지면 이거는 승소니 패소니 필요 없어요. 자기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예외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예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줄 쳐놓으시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이행 판결이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그래서 거기
자, 이행 판결이 원칙. 그러니까 여기 니은의 단순히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뭐예요? 무슨 판결이 원칙이다?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자,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니까. 단순한 게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자, 먼저 니을번에 먼저 박스 안에 보면 형성 판결 밑에 거기, 중간에 예컨대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가 이게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연월이는 판결 확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자,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하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왜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 보면 자, 책에 보면 뭐예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단독을 한다.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 원인과 연월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자, 무슨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하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일단, 자,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뭐라고? 공유물. 공유물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분할 판결은 이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왜?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눠지면 두 개가 나눠지니까 이거 갖고 뭐예요? 단독으로 보존되기도 가능하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땅이 나눠지면 이쪽 땅에서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 여기도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 해놓고 난 다음에 지분 이전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땅 나눠지면 두 개 나눠지면 하나는 뭐예요? 단독으로 보존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다는 게 객관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 위에, 자, 디귿번 확정 판결이에요.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거 확정 판결이에요. 뭐, 과집행 선고 갖고 하면 안 돼요. 확정 판결인데. 거기, 자, 우리가 계약 맺으면 청구권이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니까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잊었는 게 이행 판결이었죠? 이행 판결. 이 소유권 잊는 이행 판결은 뭐예요? 자, 10년 뭐예요? 소멸시효 기간 있죠?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제한 받지 않는다, 아니죠. 마음대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100년이 지나가도 가능해. 150년이 지나가도 가능하다. 네, 그거 보자. 자, 그 세 가지 좀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그거 반드시 꼭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그거 꼭 좀 암기해 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뒤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3번에 나왔네요. 거기, 그 박스 보지 마시고 3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그래서 등기 선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 판결, 줄 쳐놓으세요. 거기, 등기 선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유자가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뭐예요? 원고, 피고 여부, 판결 뭐예요? 절대 무슨 승소 패소 없이 뭐가 안 하다는 게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셋 중에 하나가 답으로 꼭 등장하니까 셋 중에 하나를 꼭 답으로 찍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포괄승계의 등기 신청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가면 돼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게 되면, 갑이 을하고 계약 맺고 죽은 거죠? 자,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갑의 죽은 갑의 자식 병이란 사람이 을하고 뭐예요? 등기를 신청해 줍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등기 뭐예요? 누구 원인을 매매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 죽은 사람 밑으로 공동으로 들어와요. 절대 단독이나 촉탁은 안 들어와요. 공동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건 단독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에요. 누가 해준 거니까? 자식이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가 등기 원인이 이미 발생했으나 그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이에 의무자 또는 권리자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 신청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뭐예요?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신청 절차 있죠?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 동그라미 1번에 있고 두 번째 줄에 공동 있죠? 그 동그라미 쳐놓고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그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은 뭐예요? 각하면 안 됩니다. 각하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각하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기할 때 보면
자, 분명히 뭐예요?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뭐예요? 의무자가 병이고 권리자가 을이죠? 그러면 이제 이 등기부상의 갑인데 의무자가 병으로 돼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하게 되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하지 않는다 보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 공동신청이다라고, 공동신청이다라고, 일단 기본상을 꼭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각하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뭐, 대신청은 여러분, 채권자 대신청은 시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나오니까 쭉 넘기시면, 자,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그 5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래서 이제 신청서와 뭐예요? 첨부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제 인감인명이 한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인감인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건 뭐 쓸데없이 봐봤자 소용없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할 때나 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서하고 뭐에 대해서 이제 거기 신청서 자 첨부서면 중에 특히 뭐에 대한 얘기 인감인명 그 등기부 정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꼭 봐야 되니까 그거 좀 보자는 얘기. 그 내용의 정리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누가,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자,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자, 매매 계약고 등기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자, 내가 직접 방문하든,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하든 뭐예요?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서에 뭐예요? 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 표시를 여기다 부동산 표시를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뭐 쓰고 이제 등기 원인을 써요, 원인. 뭐, 2005년, 15년, 뭐, 예컨대 2월 14일 뭐라고 이거 매매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써요. 목적 쓴다, 목적. 소유권 연등기라고. 그 다음에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지 쓰고, 뭐, 인감도장을 딱 찍습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찍는다, 인감을 찍어요, 여기다. 인감. 그 다음에 권리자가 이제 을이면 을의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쓰고 도장 찍어요. 뭐 이제 권리자는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등기소는 뭐예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이제 등기부를 보고 있을 거예요. 1번에서 자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 자기 등기부 보고 있죠? 그럼 이제 등기부를 이제 신청서를 받으면 이제 기재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매매를 맺었는지는 몰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갑과 을은 우리가 매매 맺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뒤에다 뭘 첨부해야 되냐면 이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걸 첨부해요. 매매계약서. 이 매매계약서 첨부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등기는 매매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있고 뭐 예컨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여러 가지야. 그럼 표제 보고 쓰니까 뭐 예컨대 무슨 대장을 첨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지만이 만약에 뭐 2번 이전 등기할 때 이 사람이 매매 맺는 게 맞구나라고 이게 매매라고 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기원이냐 이게 등기 목적이고 이 등기원이냐. 그래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원이 되는 증서라고 해서 타이틀을 뭐라 붙이자는 얘기예요. 등기원이 뭐예요? 원인 정보라고 원인 증서 원인 정보라고 붙이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는 사람이니까 이 의사를 여러분 절대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반드시 뭐예요? 이 사람의 서류를 통해서 이 갑이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자 이 소유권 등기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제 뭐예요? 그 뒤에 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니까 그 신청서라고 하는데 뒷면에 보게 되면 의무자가 뭘 작성하게 돼 있냐면 자, 의무 등기필 정보 여러분 그 한 장 정도 넘겨 보시면 거기 니을번에 등기필 정보의 제공 시 주의사항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공동일 경우와 승소한 의무자가 내라고. 그래서 이 승소한 의무자는 그 뒷면에 그 신청서 이 뒷면에 보게 되면 자, 본인이 뭐예요? 나중에 등기필 정보를 자, 이 받았으면 이 등기필 정보에 부동산 고유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티커를 띄워보면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어요. 그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어요. 등기 의무자만 뭐예요? 의무자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의무자만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자, 뭘 맞추면 등기를 맞추면 뭐예요? 뭘 받는데 자, 등기를 맞췄다는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누구한테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그 등기 정보를 받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아갖고 누가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의무자뿐이 안 받아요. 아니, 권리자가 받아갖고, 이 권리자가 받아갖고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의무자가 되면 항상 뭐예요? 이 뒷면에다 쓰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표 정보를. 그래서 항상 등기표 정보는 누구만이 제공하냐면 이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니까 이걸 제공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공은 누구만 하냐면 등기 의무자만이 한다라고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감도장을 찍었죠? 인감도장 찍었으니까 반드시 뒤에는 뭐예요? 반드시 뒤에는 자, 인감증명 있죠? 인감증명을 이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을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인감도장 찍었잖아. 여기 인감도장 찍었죠? 의무자. 그러니까 동사무소 인감도장하고 이거 비교해주만이 등기관이 뭐하고 신청서 뒷면에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도장 이걸 인감증명 있죠? 인감증명을 보게 되면 아하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을한테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구나, 파는 게 맞구나 해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가 진짜 등기, 우리가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등기의 진정한 등기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서양 사람들은 이걸 믿고 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무효라면 등기를 취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보가 이런 인감증명과 등기표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많으니까 한번 이 둘 중에 두 개 중 하나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이 등기 신청서의 첨부 정보 그래서 거기는 신청 정보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동그라미 상부에 정보사항 그래서 필요적 정보사항이 있고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은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중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필요적 사항이에요. 근데 기재할 필요 없는 건 임의적이에요. 그 임의적은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약정과 특약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약정과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등기로 하는 건데 이게 부기등기로 하는 건데 이거는 약속과 특약이 있을 때만 쓰는 거지 반드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중 필요정보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임의정보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임의정보. 근데 필요정보에서 우리가 공유지분이 있어요. 합의지분은 절대 쓰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구분건물의 소유의 지분이 요새 잘 안 나오니까 합의지분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다른 건 고시하고 이제 자 거기 그 박스 안에 필요적 정보가 있고 임의적 정보 있죠? 오른쪽에 임의적 정보 있잖아요. 박스 안에. 그러면 오른쪽에 임의적 정보 할 때 환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이렇게 존속기간 그거 나오죠? 그래서 약정, 특약, 존속기간은 무조건 임의적 사항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건 반드시 쓰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그 박스 안에 그 3번에 등기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지분을 써요. 그죠? 근데 합의일 때는 취지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절대 합의 지분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이면 5,500만의 생지식.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사람이 내가 한 10만이면 10만의 기본적인 지식은 합의 지분은 신청서에 안 쓴다. 등기부에 안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만 좀 이해해 두자는 거죠. 그거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니을번에 등기표 정보 제공 얘기 나오죠? 그래서 누구만이 한다고? 의무자만이 한다는 건 이제 그거 좀 이해해 두자.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정보 얘기 나오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판결서인데 중요한 게 여러분 거민계약서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6번에 거민계약서 얘기 나옵니다. 거민계약서. 이제 거민계약서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거민계약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이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로구예요. 구로구. 그 구로구에 사시는 구로구시 구로 구민들께서는 자 구로 이제 구청에서 볼 때는 세금 안 내려고 두 사람이 짝꿍해갖고 우리 공시지가보다 조금 위에 올려갖고 쓰자 해갖고 세금 안 내요. 그럼 이제 구로구청에서 이제 세금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 구로구에 오셔갖고 구청에 오셔갖고 계약서 가져오셔갖고 검사 받고 인장 도장 받아라. 이게 거민제도예요. 근데 그래 거민제도를 만들어놨더니 그래도 뭐하더란 이게 다운계약서 쓰더란 이게.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자 구청에 오셔갖고 부동산 이 거래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도 거민제도는 살아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거민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을이 판결을 받고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에 의한, 이렇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줬는 게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거민 받으라 해서. 이 거민에 대한 거는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물론 이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서 받는다든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표증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거민 받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매매를 하더라도 뭘 받았으면 판결을 받았으면 반드시 거민 받아야 되니까 앞자 따서 외우자는 게. 개판 소유는 뭘 받아야 된다고? 개판 소유는 거민 받는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판 소유는 거민 받는다. 한 번만 더 합니다. 개판 소유는 거민 받아야 된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6번의 계약서에 그 저기 나오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1990년 9월 이후에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 등의 등기의 원인의 정보를 자 뭐예요? 이거 거민을 이제 받는다 그랬죠?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거민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튼 간에 뭐예요? 거민 받는 경우는 자 거민 받는 거기 써 있어. 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그죠? 근데 무허가 건물도 다 나와요. 무허가 건물. 그래서 꼭 하여튼 뭐예요? 개판 소유는 판결서에 꼭 거민 받아야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3번에 등기표 정보 나오죠? 등기표 정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등기표 정보는 공동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동 신청일 때는 반드시 제공하니까. 왜? 공동일 때는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예요? 유증. 그 다음에 뭐 사인증여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 있죠? 증자 보이면서 이전 등기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공동을 하는 거니까 뭘 꼭 내라는 얘기니까 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3번에 각종 등기에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등기표 정보 뭐 가딩 경우 근데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자 거기 자 그 쌍가로 4번에 등기표 정보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공동일 때는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단독일 때는 내겠어 안 내겠어 이거? 단독일 때는 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독 신청일 때는 내지 않는다. 단독 신청일 때. 그럼 단독 신청일 때 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외울 때 보상부 명판과는 이렇게 보상부 명판과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자니 명판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존 등기예요. 상위 상속 등기고 부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명의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고 이게 권리자가 판결받은 거고 관공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요하지 않는 경우 써 있죠? 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제출 이유가 의무자 본인 직면을 통해서 의무자 진정성을 담보했을 때 공동일 때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런데 공동이 아니라면 이제 내지 않는데 다만 거기 그 맨 아래줄에 다만 승소한 의무자가 당될 때 그러니까 단독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의무자니까 승소한 누구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박스에 이제 뭐예요? 박스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뭐예요? 보존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기, 부동산 표시 변경기, 판례가 뭐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할 때든가 상속 나오죠, 상속. 그죠? 이제 물론 관공서도 안 내지만 오른쪽은 당연히 공동일 때 승소한 의무자는 내야 되고 포괄이중은 공동이니까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 외웁니다. 뭐라고? 승소한 의무자는 무조건 의무자니까 내니까 승무는 내나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방금 여기 나오죠, 박스에. 보존 등기, 명의자의 그 등기 명자. 부동산 표시할 때 부자. 그러니까 이거. 보상부, 보존, 상속, 부동산 명의. 그 다음에 권리자가 판결로 관공서는 안 낸다. 따라해보세요. 승무는 내나. 자, 따라해보세요.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과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과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 이제 멸실했어요. 멸실했다는 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멸실했어요. 멸실했으면 없어졌으니까 절대 재개부 돼야 안 돼, 이거. 재개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안 만들어져요. 오로지 없어졌으면 뭐예요? 방법이 몇 가지뿐이 없는데 딱 3가지뿐이 없어요. 3가지. 거기 나온 대로 그 3가지예요. 자, 길번에 그 큰 것이 법정 대리인, 본인이 만약에 직접 가든가 본인이 미성년자면 본인 또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뭐 하든가 직접 뭐예요? 직접 출소하든가. 직접 출소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뭐 대리인인 경우에 이 대리인 경우에 뭐예요? 자, 변호사 이 법무사라든가 뭐예요? 변호사일 때는 자, 거기 가서 뭐예요? 돈 주고 뭐 10만 원, 15만 원 주고 뭐예요? 확인 정보 제공받든가. 아니 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야. 대리인이 뭐예요?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의무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뭐예요? 공증사무실 가서 뭘 받아야 이거 공증받은 공증부번을 내면 돼요. 요 3가지뿐이 요 세 가지만 뭐예요? 없어질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되겠죠? 시험 문제 보려면. 그래서 뭐라고 이거? 증인석을 뭐라고? 증인석을 뭐예요? 출석에서 이제 조서금 해야 되니까. 증인석을 조서하라. 확인조서. 자, 저기 이제, 확인조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조서. 확인조서예요. 확인조서다, 확인조서. 그래서, 증인석을 뭐라고? 조사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인감료하고 이제 등기필, 자, 정보가 이제 중요한데, 머릿속에 외울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승문은 내나 보상부 면포가는 안 된다. 묘실했을 때는 증인석을 조사하라. 증인석을, 석자 나오면 무조건 출석이니까. 이렇게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승문은 내나 보상부 면포가는 안 된다. 묘실했을 때는 증인석을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서 한 문제가 뭐예요? 반드시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 그 뒤에 이제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는 그 노홍지치대 자격증명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3번에 노홍지치대 자격증명은 뭐예요?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 이제, 안 내는 거 저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딱 시험 문제 두 가지 나오는 게 누가 나왔냐면, 일단, 자, 거기, 그, 박스 있죠? 그 동그라미 5번의 밑에 박스, 제공사유가 아닌 경우에서, 그 상속과, 거기 상속 있죠? 상속과 뭐예요? 취득시효. 그 두 가지만 답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만 답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쌍가루 4번에 신청인의 주소증명 있죠? 자, 법이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되는데, 옛날에는 보존 등기하고 뭐예요? 이전 등기만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 법이 개정해갖고, 하여튼 거기, 등기부의 새로운 명의자가 되는, 그거 줄쳐놓으세요. 등기부의 새로운 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등기할 때 뭘 내야 돼요? 자, 이 주소증명서면 내야 돼요. 근데, 자, 의무자는 세금 때문에 이전 등기할 때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누구도 내야 돼요, 이거. 의무자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부상에 새로운 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내야 된다고? 주소증명서면 내야 된다라고 법이 재작년에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올해 모르니까 뭐예요? 꼭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쌍가로본 부동산 등기용 등록본에서 이게 이제 25년 만에 딱 시험 문제가 이제 두 번 나왔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꼭 좀 기억해 주실 사항은 국가지방 자체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줄만 쳐놓으시고 쌍가로본. 그 다음에 이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부여번호하고 아까 몇 번 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아까 4번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에다 등기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이거. 그거 써두시고, 그 5번도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옆에다가 등기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죠? 이 등기표 정보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인감명은 의무자가 내는 건데, 이 주소증명서하고 등록번호 부여기간은 권리자만 내는 서면이에요. 그래서 권리자만 내는 서면이니까, 거기 국가지방자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제대는 시장, 구청장 있죠? 시장, 그거 두 개만 줄쳐놓으세요. 그 두 개가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서, 특히 자, 이 등기필 정보가 이제 중요한데, 등기필 정보하고 이 검인계약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받고, 단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자, 그 핵심 요약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